어머니 죄송합니다. 식사 먼저 하세요. 서연은 텅 빈 재현의 자리를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 신여사는 혀를 찼다. 며느리라는 애가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재현이가 얼마나 바쁜데 어휴. 옆에 앉은 신우이, 이지연은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서연을 흘겼다. 민주 씨가 어제도 오빠한테 얼마나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줬는지 아세요? 역시 연예인은 달라. 우리 집안에 딱 맞는 사람이지. 그들은 서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안이 LG 가문만큼 명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연은 늘 무시당했다. 어느 날 아침 차가운 베란다 난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날개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깃털은 젖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 작은 생명체를 구할 힘이 있을까? 그러나 이내 그녀는 조용히 구급 상자를 가져와 참새에게 다가갔다. 부드러운 손길로 날개를 감싸고 작은 천으로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베란다 한쪽에 놓아주었다. 서연은 참새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살아, 꼭 살아남아야 해.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렴풋한 희망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강한 생존 본능이 스쳐 지나갔다. 밤늦도록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스케치북과 빛바랜 편지 뭉치를 꺼냈다. 스케치북에는 섬세하고 독창적인 주얼리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따라 유려하게 움직였다. 이 디자인들은 그녀의 잊힌 열정이었다. 편지들은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촉망받는 변호사인 강지옥 지호가 보낸 것이었다. 지호는 늘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었다. 그 모든 것은 재현을 만나 결혼한 후 그녀 스스로 쓸모없는 것이라 여기며 잊고 살았던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참을 수 없는 어지럼증과 통증을 느꼈다.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다. 희귀 난치병. 정신적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원인이라는 의사의 설명에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민주가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고 승리감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 서연 언니.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재현 오빠는 바빠서 못 와요. 지금 저랑 같이 다음 주 결혼 발표 준비 중이거든요. 서연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결혼 발표, 네. 사실 재현 오빠는 언니가 빨리 죽어주기를 바랐어요. 언니 명의로 된 재산이 꽤 되잖아요. 그걸로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당신의 병 제가 좀 도와드렸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깔끔하잖아요. 민주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차분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사실은 이용당한 거예요. 이재현은 당신의 배경과 재산만 필요했어요. 이제 당신의 쓸모는 끝났어요. 서연은 민주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사랑, 믿음, 헌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증오심이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이재현, 김민주, 너희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녀의 눈빛 속에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 한서연의 영혼은 복수를 맹세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서연은 눈을 번쩍 떴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이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고 심장은 마라톤이라도 뛴 듯 격렬하게 고동쳤다.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실크 침대 시트를 축축하게 적셨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공간, 그녀의 침실. 차가운 샹들리에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지난 생과 똑같았다. 벽에 걸린 추상화 화장대 위에 값비싼 화장품 병들 한 번도 입지 않은 명품 옷들로 가득 찬 옷장. 그녀는 다급하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선명하게 뜬 날짜 2023년 5월 15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날은 김민주, 김민주가 이재현, 에리재윤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자 그녀가 몸의 이상 증세를 처음 느꼈던 바로 그날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쓸어내렸다. 지난 생의 고통마비 그리고 모든 기력을 앗아갔던 쇠약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손은 멀쩡했고 다리는 힘차게 움직였으며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불을 환하게 켜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그녀 자신이 있었다. 한서연. 35살의 그녀.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다. 비록 약간의 피로는 엿보였지만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느껴지는 2년 전의 자신이었다. 내가 돌아왔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꼬집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꿈이 아님을 증명했다. 10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 이재현과 김민주의 잔인한 배신 병상에서의 고독하고 비참했던 죽음. 모든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니, 어제보다 더 생생했다. 그들을 향한 극심한 분노와 증오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타올라 마지막 남은 사랑의 미련마저 모조리 불살랐다. 재현에게 쏟았던 맹목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다. 사랑, 그는 이미 그것을 내던져 버렸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생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무력하고 순종적이며 자격 없는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며 울기만 하는 한서연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복수할 것이다. 자신을 위한 복수이자 낭비된 10년의 청춘 짓밟힌 믿음, 그리고 산산조각 난 꿈을 위한 복수였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치밀하고 냉정하며 감정 없는 계획이었다. 서연은 재현과 민주의 지난 생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악한 음모, 그들이 이용했던 관계, 그리고 숨겨두었던 약점까지. 지난 생의 지식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가장 먼저 그녀는 재정적 독립과 권력을 획득해야만 했다. 지난 생에서 그녀는 재현과 그의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서연은 경영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은밀하게 금융투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 재현이 그녀가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포기시켰던 것들이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지식과 학창시절의 인맥을 활용하여 자신의 기반을 다시 세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섬세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재현이 좋아했던 단조롭고 우아한 옷들을 버리고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분위기와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정교한 맞춤복을 찾아 입었다. 그녀는 다시 헬스장과 요가 스튜디오를 찾아 방치했던 몸매와 건강을 되찾았다. 평소의 긴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다듬었고 짙고 세련된 화장을 배웠다. 한때 순진했던 눈빛은 이제 결단력과 어딘가 모를 신비로움을 머금고 있었다. 이재현은 이러한 변화를 눈치챘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늘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과는 달리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연 씨, 뭘 보고 있는 거지? 재현이 다소 불쾌한 어조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올렸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아, 그저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는 중이에요. 이재현 회장님. 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요. 서연의 대답에 재현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집에서 그를 이재현 회장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으며 재정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났다. 김민주 또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서연에게 도발적인 어조로 전화했다. 서연 언니, 재현 오빠가 방금 저한테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해 줬어요. 언니도 구경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김민주 씨, 축하해요. 저는 여러 사람 손을 거친 장신구에는 흥미가 없어서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서연이 그렇게 날카로운 비꼬는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했잖아요. 그런 건 당신이나 가지라고요. 저는 바빠서 이만. 서연은 민주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다. 한서연, 저 여자 미쳤나? 설마 뭔가 아는 건가? 민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난 생에서 자신의 쇠약이 부모님께 큰 고통을 안겨줬던 것을 기억했다. 이번 생에서는 당분간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강해져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매일 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되새겼다. 그녀는 비밀 노트에 재현과 민주의 모든 행동, 그리고 바꿔야 할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과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전장이었다. 이재현, 김민주, 당신들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을 무릎 꿇리고 애원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나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용서 없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서연은 지난 생에 나약하고 순종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화장을 하는 대신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이제 냉철한 빛과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 발걸음은 이재현, 엘리, 재훈과 김민주, 김민조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먼저 서연은 재현의 가족을 위한 봉사를 전면 중단했다. 더 이상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고 장을 보러 가지도 않았으며 시어머니의 시시한 오후 티타임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전문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모든 집안 관리를 위임했다. 시어머니 신여사와 시누이 이지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한서연, 지금 뭘 하는 거야? 감히 앉아서 놀 생각인 거니? 신여사가 전화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어머니, 저는 지난 10년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LJ그룹의 며느리라면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녀의 답변은 신 여사를 말문 막히게 했다. 재현 역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언제나 온순하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변화는 그를 화나게 하면서도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서연은 자신의 경력과 재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 생에서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한 수재였고
투자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재현이 선물했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몰래 팔아치웠다. 한때 재현이 그녀의 무관심을 보상하기 위해 주었던 그 선물들은 이제 그녀의 첫 자금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 생의 기억을 활용하여 미래에 급등할 것이 확실한 주식들에 투자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의 초기 자금은 몇 배로 불어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연은 옛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강지호에게 연락했다. 지호는 대학 시절부터 서연의 지성과 명민함을 늘 존경해왔다. 서연은 환생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만 1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각성하여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지호는 즉시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그는 그녀가 비밀 투자 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돕고 앞으로의 단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서연 씨, 저는 늘 당신에게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당신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지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서연의 부상은 곧 김민주의 주목을 끌었다. 민주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연을 맡아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서연에 대한 소식, 즉 자선 행사에 자신감 넘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문은 민주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이 참석할 것을 알고 있는 고급 패션쇼에 일부러 찾아갔다. 그녀는 시선을 끄는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의도적으로 서연의 옆을 지나갔다. 어머, 서연 언니. 오랜만이네요, 언니.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주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재현 오빠 옆자리는 제 차지니까요. 서연은 살짝 비웃음을 흘렸다. 김민주 씨, 어떤 것들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현 회장님 옆자리는 더 이상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서연의 말은 민주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녀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연은 등을 돌려 떠났고 민주는 분노에 떨며 제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이재현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옷차림 태도 그리고 투자에서 거둔 초기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이재현 CEO의 아내가 아닌 떠오르는 신흥 투자자로 경제지에 실리는 것을 보았다. 서연의 독립적이고 새로운 매력은 그를 놀라게 하면서도 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 요즘 바쁜가 보군. 재현이 서연의 개인 서재에서 투자 서류를 검토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네, 이재현 회장님.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까요. 저는 살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일한다고 당신은 내 아내인데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야. 재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 제가 잊었네요. 어쩌면 이재현 회장님의 아내라는 자리는 그저 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겠죠.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말에 재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묘한 질투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과 소유욕이었다. 그는 서연이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현의 가족들 역시 변화를 감지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서연이 날마다 독립적이고 명성을 얻는 것을 보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직접적으로 모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서연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탐색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서연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현과 민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더 교활한 음모들이 곧 나타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 모든 결정은 치밀하게 계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감 재력, 그리고 강지호와 같은 믿음직한 동맹은 그녀를 만만치 않은 상대로 만들었다. 한서연의 변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다음의 힘든 대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의 변화는 이재현, 리재훈과 김민주, 김민주 이 관계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김민주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독립적인 모습에 극심한 질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이재현은 서연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과거처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은밀히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무관심으로 덮여있던 소유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연은 김태훈과 같은 옛 친구가 없었고 대신 강지호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강지호는 그녀의 모든 법적 재정적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자신이 지난 생에서 알게 된 미래 정보들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했고 그녀의 사업 수완은 이미 재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축적해 나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이재현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떠오르는 투자계의 큰손 한서연으로 불렸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아는 사람 중 당신만큼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강지호는 서연의 재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지난 생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지호 씨,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갚아 줄 겁니다. 김민주는 서연의 성공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다. 이재현의 시선이 점점 서연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서연을 끌어내리려 했다. 민주는 자신의 연예계 인맥과 언론 플레이 능력을 총동원하여 서연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녀는 연예부 기자들에게 서연이 남편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갑자기 사업가 행세를 하는 철없는 아내라는 식의 루머를 퍼뜨렸다. 심지어 서연의 과거를 캐내어 불우했던 가정사를 자극적으로 포장하여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한서연 씨는 그저 이재현 회장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갑자기 저렇게 설치는 건 다슈 아닌가요? 민주와 친분이 깊은 한 연예부 기자가 익명으로 인터뷰하며 서연을 비난했다. 그녀의 투자 성공은 순전히 우연일 뿐 실력과는 무관해요.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서연은 한동안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난 생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비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호를 통해 모든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자신의 사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박했다. 그녀의 냉철하고 단호한 대응은 오히려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 대중은 점차 그녀의 쇼가 아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재현은 서연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강하게 매료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에 간섭하려 했고 과거처럼 그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김민주에 대한 애정보다는 서연에 대한 통제욕과 소유욕이 더 크게 솟아올랐다. 어느 날 밤 재현은 서연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왔다. 늦은 시간 사무실에는 서연과 그녀의 비서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연이 혼자 앉아 복잡한 투자 자료들을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서연 씨,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당신은 내 옆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사람이었잖아.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두려우면서도 끌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위험한 길, 제가 언제 당신 옆에서 편안했나요? 이재현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당신은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당신은 내 아내야. 재현이 울컥하며 소리쳤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분노가 일렁였다. 서연은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녀의 시선은 재현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1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놀아났어요. 당신은 나를 그림자 취급했고 심지어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일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재현 회장님.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섬뜩하게 다가왔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무슨 의미지? 그는 서연의 변화가 단순한 반항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라도 가지고 있을까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때부터 재현은 민주와 함께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치밀하고 위험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녀의 투자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회사 내부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거나 그녀의 중요한 계약을 가로채려 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더욱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서연이 가진 재산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그 자금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 신여사와 시누이 이지연은 서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그들은 더 이상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지만 재현의 편에 서서 서연을 압박하려 했다. 그들은 재현에게 서연과의 이혼을 재촉하며 김민주를 정식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집안의 명예와 재현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추겼다. 그들은 서연이 재현에게서 떨어져 나가야만 자신들의 안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봤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들의 함정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지난 생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값진 경험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시험대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마침내 그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시도는 그녀의 소나귀 안에서 놀아나는 불쌍한 발버둥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차가운 빛이 스쳤다. 이재현 엘리 제휴노의 LJ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는 그의 재계에서 가장 큰 행사였다. 서울의 랜드마크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이 행사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백 명의 언론인, 유명 인사, 그리고 업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볼룸을 가득 채웠다. 이 무대는 재현에게 자신의 권력과 성공을 과시하는 자리이자 김민주, 킴민주가 L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될 터였다. 김민주는 재현의 옆에 서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마치 여왕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한서연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모든 진실을 폭로하며 복수를 완성할 완벽한 무대였다. 밤 9시 정각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심플했지만 그녀의 우아하고 당당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목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없었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차가우면서도 깊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녀는 강지호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재현은 민주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다 서연을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흔들렸다. 민주는 옆에서 질투심에 눈이 이글거렸다. 그녀의 손이 재현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저 여자가 감히 이런 자리에 나타나다니. 민주가 재현의 팔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듯 속삭였다. 그녀는 서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완벽한 밤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재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서연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한서연 씨, 이곳은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당신은,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재현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소음을 뚫고 재현에게 똑똑히 들렸다. 왜요? 이재현 회장님, 저는 아직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인데요. 아니면 회장님께서 제 존재를 그렇게 숨기고 싶으셨나요? 이곳은 누구보다 제가 올 자격이 충분한데요. 그들의 대화는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기자들은 더욱 흥분하여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재현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에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갈라쇼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재현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LJ그룹의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자랑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는 자신이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는 듯했다. 연설이 끝나자 대형 스크린에 LJ그룹의 역사와 재현의 경영 철학을 담은 영광스러운 홍보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스크린의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다. 빛이 번쩍이더니 영상은 어둡고 음침한 병실의 한 장면을 비췄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쉬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침대 옆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 김민주와 이재현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재현 오빠가 당신이 죽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명분 있게 함께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 속 김민주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악마처럼 비웃고 있었다. 지우는, 아니 서연은 어차피 오래 못 가. 쓸모없는 인형이었지. 애초에 내가 필요했던 건 명분뿐이었어. 이재현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의 얼굴은 화면 속에서도 소름 끼치게 비정했다. 그 영상은 2년 전 서연이 병상에서 죽어가던 순간 민주가 그녀를 찾아와 조롱하며 모든 음모를 폭로했던 장면이었다. 서연이 강지호와 함께 미리 확보해 숨겨두었던 김민주가 직접 설치했던 병실 내 도청 장치를 통해 녹음된 음성 파일과
병실복도 CCTV를 정교하게 짜깁기 하여 만든 영상이었다. 스크린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선명하게 떠올라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담아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재현과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서연을 향한 잔혹한 계획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재현은 그녀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랭했지만 그 속에는 10년 묵은 한과 해방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으며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재현 회장님, 그리고 김민주 씨. 당신들이 제기했던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들은 저를 도구로 사용했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으며 심지어 저의 생명까지도 해치려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재현과 민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놀랐나요, 제가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제가 당신들이 판함정을 역이용했던 것에 대해. 재현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는 거야. 그는 민주의 팔을 붙잡고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다. 민주는 이미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서연은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재현과 민주가 지난 몇 년간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서연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 서연을 병들게 하려는 의도, 그리고 민주가 재현에게 서연과의 이혼을 재촉하며 협박하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호가 미리 확보해둔 그 어떤 전문가도 조작이라 말할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이었다. 메시지에는 이재현이 직접 한서연을 처리해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순간 재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모든 힘과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눈은 공허해졌고 몸은 휘청거렸다. 그는 마치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서연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말할게. 전부 민주의 짓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재현은 필사적으로 서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비굴함으로 가득했고 그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정말이야. 제발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LJ그룹도 내 모든 재산도. 제발 서연아,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동정심도 어떤 미련도 없었다. 사랑이요, 이재현 씨. 당신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당신은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지 결코 뉘우침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더러운 손길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내가 사랑했었던 그 한서연은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직접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당신이 치러야 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재현은 더욱 절규하며 바닥을 기듯이 매달렸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그의 추악한 모습은 모든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때 경찰들이 행사장에 들이닥쳤다. 미리 증거를 제출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이재현과 김민주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재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규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민주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흐느끼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연회장에는 재현의 비명과 민주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홀로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10년의 한 10년의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밤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서연은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진정한 여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복수극의 막은 내렸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갈라쇼의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그 여파는 한국 재계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재현, 리채훈과 김민주, 김민조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지만 한서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도했고 대중은 이재현과 김민주에게 등을 돌렸다. 이재현은 횡령 배임, 그리고 한서연에 대한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모의 혐의를 포함한 여러 중범죄로 즉시 구속되었다. 그의 죄목은 쌓여만 갔고 그의 변호인단조차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다. LJ그룹은 경영권 공백과 상상할 수 없는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위선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의 얼굴은 감옥의 차가운 벽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김민주 또한 이재현과의 공모 명예훼손 그리고 한서연에 대한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다. 그녀는 감옥에 갇힌 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은 막을 내렸고 그녀를 추앙하던 팬들은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서연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는 메아리 없는 허공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한서연은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2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있지 않았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한서연은 이제 진정한 기업가이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지난 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한 모든 분야에서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가 설립한 투자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재계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녀를 재계의 미다스 손, 불사조라 칭송했다.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사업과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복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강지호 강지호 변호사는 한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사업 확장을 도왔다. 서연은 지호에게 자신의 환생 사실은 숨겼지만 그녀의 모든 예측과 전략이 놀랍도록 정확했기에 지호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들의 신뢰와 우정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호는 서연의 재능과 강인함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으며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명예가 회복되고 서연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딸이 더 이상 병들고 고통받는 모습이 아닌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서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더 넓고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서연은 이제 어머니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성공이 그저 돈벌이를 넘어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과정임을 알아차렸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인수한 LJ그룹의 옛 본사 건물 최상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회사의 사옥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 재현이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이제 어떤 것도 상징하지 않는 오직 그녀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심플한 금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재현이 주었던 모든 보석들은 이미 처분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과 증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눈부셨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영광스러운 서사시였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한서연 한서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회복과 성공의 대명사였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이재현, 엘리 재윤과 김민주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세상은 그들을 완전히 잊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한낱 어둠 속에 갇힌 비참한 과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오직 실패자와 범죄자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그들의 탐욕과 질투는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세상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했고 그들의 죄는 영원히 그들을 쫓아다녔다. 한서연이 세운 투자회사는 이제 재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녀의 사업 수완은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투자 전략은 수많은 기업가들의 교본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존경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얻은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도덕성은 새로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교육직업 훈련 그리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데 전념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재단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서연은 직접 재단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아픔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까지 얻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머니는 서연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딸이 선물한 평화로운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창밖의 햇살을 맞으며 서연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고,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깊은 만족감에 잠겼다. 과거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모녀의 삶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강지호 변호사는 여전히 서연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업 확장을 돕고 재단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그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우정이었다. 지호는 서연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아이들의 밝은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지난 생에서 그녀가 죽어가던 병실의 어둡고 무거운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다. 푸르고 맑았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벗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냈다. 한서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복수의 칼을 휘두르던 손이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이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서막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의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꿀 거야. 이제는 정말 행복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서연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한서연은 차가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코끝을 스치는 짙은 고기 요리 냄새는 그녀의 위장을 역겹게 뒤틀리게 했다. 으리으리한 식탁 위에는 세 사람 몫의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식탁을 채운 것은 적막한 뿐이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서연은 고급스러운 식탁보를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렸다. 결혼 10년, 이 화려한 저택은 그녀가 집이라 부르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기도 했다. 35살의 서연은 여전히 빛나는 미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총명하고 열정적이던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LJ그룹의 CEO인 이재현, 리재훈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이재현은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에게 서연은 그저 트로피처럼 전시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하는 날이 허다했다. 설령 집에 온다 해도 그는 서연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여겼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사업과 김민주, 김민조 뿐이었다.
민주는 재현의 옆자리를 공개적으로 차지한 유명 여배우였다. 그녀는 종종 서연에게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현에게서 받은 값비싼 선물 사진을 보내며 서연의 마음을 짓밟았다. 서연은 수없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현은 그녀의 애원을 외면하거나 당신은 그저 내 명함에 찍힌 아내라는 타이틀일 뿐이야. 주제를 알아 라고 차갑게 내뱉을 뿐이었다.